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출발점은 가장 대표적인 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장 총칙에 관한 테마인데요. 총칙 테마는 우리 시험에서 어쨌든 항상 출제가 됩니다. 총칙 부분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것을 꼭 정돈해 주셔야 돼요. 역시 여전히 안 빠지고 출제되는 용어정의 테마입니다. 자, 용어정의 테마는 우리 1회 때, 2회 때, 3회 때, 5회 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돈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품질관리 심의입니다. 자, 이 심의의 부분도요. 여전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우리 1회 심의 1회, 2회, 3회 전부 다 직무라든지 구성에 관한 문제들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자, 용어 문제하고 우리 심의의 부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돈을 해 놓으셔라. 그래서 가장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 문제 이상은 딱 확보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사항도요. 우리 4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사항인데요.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품질관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아울러서 상품성을 향상한다. 자, 상품성을 향상하는 겁니다. 품질관리 통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 그리고 상품성 향상입니다. 아울러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이지요. 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산 품질관리법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은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성 향상이지요. 또 이런 품질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하는 것이죠. 또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된 농업인 소득 증대, 또 소비자 보호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회시험에서는 이게 가로 넣기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입니다. 또 물론 상품성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자, 그러므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입니다. 또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사항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용어정이 들어갑니다. 용어정에서는 수산물이 보이죠. 자, 수산물 개념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산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기본적으로 산물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신 단서조항을 보셔야 돼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소금은 재배한다. 수산물 개념에는 소금은 재배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산물이라는 것은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산물을 의미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에서 수산업이 나옵니다. 자, 수산업에 관해서 기본점들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보시면 자, 비교 개념은요 수산업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있는데요. 자, 그 수산업은
거의 네 가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는 어업이 있다. 어업도 수산업이 되겠죠. 또 우리 어획물, 어업을 통해서 채취한 어획물, 운반업이 들어갑니다. 어획물 운반업도 수산업으로 분류가 된다. 또 수산물 가공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이 나오죠. 업도 일반적인 수산업에 들어간다. 또 가공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유통업이 들어가죠. 유통업입니다.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업, 어획물 운반법, 또 수산물 가공법, 아울러서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업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업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산 동식물이죠. 포획, 채취, 양식, 또 소금도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산물에는 그런 어업 활동을 생산된 수산물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소금을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업에는 들어가죠. 어업에서는 그것도 들어가지만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소금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 종류는 그 정도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자 단체에 관한 문제죠. 우리 이랬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우리 생산자 단체라고 나와 있는 테마입니다. 자, 보시면 생산자 단체는, 자,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또 산업어촌발전기본법 나와 있죠. 그 생산자 단체, 또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합해서 정리 드리면, 자, 우리 그 법에 정한 단체로 보게 되면, 자, 우리 수산업 협동조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줄이면 수협입니다. 수협. 자, 또 수협중앙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산협동조합 중앙회가 나오죠. 생산자한테는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중앙회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은 하나 기억할 것. 자, 우리 어빈 몇 명 이상이 모인 거죠?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은 어빈 5명 이상입니다. 자, 5명 이상이 법인 형태로 결성된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전문 생산자 조직이지 유통자 조직이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빈 5명 이상입니다. 하나 또 정돈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부령이죠. 자, 부령은 우리 해양수산부령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림축산부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무시하고 우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쪽 보시면 영어조합법인이 보이죠? 자,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또 우리 업회사법인 보이죠? 회사법인이다.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수산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앙회, 또 전문 생산자 조직인데 업인 5명 이상 결성을 한 법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불행에 정하는 것은 우리 영어, 또 영농도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농산물 쪽이니까요. 그래서 영어조합 법인, 또 업회사 법인이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불령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생산자 단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 종류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물류 표준화가 나오죠. 자, 용어적인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를 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번호 뭐 상관없이 다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용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로 하는 것은 우리 물류 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물류 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거죠.
자, 그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 설비 정보 등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용기 또는 설비 또는 정보 등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죠.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뭐 하는 거죠? 규격화시킨다.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규격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품성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상품 간의 일종의 호환성이나 연계성이죠. 그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규격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호환성, 그래서 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자, 또는 연계성이죠. 연계성입니다. 자, 요 두 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준화 개념에서는 여러분 기억할 건, 자, 우리 가로넣기 하면 규격화시킨다는 것, 또 호환성하고 연계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 되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환성, 연계성이. 자, 표준화 부분은 뭐 그 정도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기본적 개념도 체킹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력 추적 관리 문제는 우리 5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용어 정의는 보통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지문 4개를 용어를 써가지고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농산물이죠. 농산물의 안정성입니다. 자, 안전성이죠. 안전성이. 자, 만약에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아, 농산물에 그걸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기타 등등이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 일반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자,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필요 조치는 것은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죠.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추적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이력이 작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력입니다. 이력이 작성되면 이것을 추적해.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고, 규명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력을 추정해서 이력은 여러분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냐?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생산 단계입니다. 자, 거기에서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자,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죠. 단계별로 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력 추적 관리 기본적 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것을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규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력 추적 관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작년 5회 시험에서는요. 5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가로넣기 물어보고, 또 여기 생산 단계, 판매 단계죠.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거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로넣기 나왔기 때문에 이력 추적 관리 의미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표시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도 한 2개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서 정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지리적 표시입니다. 이 표시 자체는 여러분, 우리 보통 산물이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냐, 뭐 김이면 완도 김, 이렇게 지리를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그 용어를 또 볼 때는요, 거기 나온 것처럼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죠.
자,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나 내지는 가공품인데요. 자, 가공품의 명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품질, 자, 또는 특징입니다. 자, 특징이 본질적이란 말 나오죠. 자,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질적입니다. 자,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자,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명성, 품질, 특징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농산물 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표시하는 걸 지적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과거상 문제로 보면 뭐 명성, 품질 이런 것을 가놓거나 또 본질적이죠.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은 태고적이다. 원래부터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제조 내지는 가공 또는 생산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일종의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리적 표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8번째는 동음 이어가 나옵니다. 지리적 표시 중에 동음, 같은 지역인데 뜻이 두 개죠. 이의어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지리적 표시고요. 자, 이 개념을 물어봤던 것도 우리 3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일반점들 동음이기 때문에 동음은 타인의 지리적 표시하고 발음이 같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입니다. 표시하고 발음이 동일하다. 발음이 같다는 이야기죠. 대신 해당 지역이 다른 표시죠. 발음은 동일하지만 자, 해당 지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표시를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발음은 동일하지만 발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의어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뜻이 다르다.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죠. 자, 이 다른 지리적 표시인데 해당 지역이 같은 지리적 표시다. 그러면 동음 이어가 아니죠. 동음 이어는 음은 같다. 하지만 뜻이 다르다. 그런 지적 표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적 표시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다. 지적 표시권은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적 재산권을 지리적 표시권이다. 그렇게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나오죠? 그 개념도 딱 2개 정도 또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하는 것은 인공적이지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에서 인공적이다. 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제조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의도한 특성, 자,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일종의 이제 만들어버린 농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개념상에서는 여러분 이거 인공적인데 여기도 자연적으로 이러면 틀린 질문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유전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재조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의도한 특성입니다. 이 부분도 의도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도한 특성이다.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유해 물질이 보입니다. 자, 유해 물질은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해로운 그런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자, 유해 물질의 종류가 우리 총리령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해 물질이 정리가 됐는데요. 농약이나
중금속, 또 항생물질,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 곰팡이 독소, 즉 생물 독소를 말하죠. 이런 것. 또 일반적으로 방사능, 방사성 물질이죠. 자, 그 밖에 유독성 물질이다. 그래서 일반적 유해 물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 한 가지 조심할 것. 유해 물질이 아닌 것에서 물어볼 때 환경 호르몬이다. 자, 환경 호르몬은 유해 물질 분리 안 나와 있죠. 농약도 아니고 또 중금속, 항생 물질 이런 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나 정도 주시면 되겠죠. 자, 유해 물질은 그렇게 좀 체킹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또 체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수산 가공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수산 가공품 개념은 자, 우리 용어정의 보시면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내지는 성분 함량 등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제품이지요. 그래서 수산 가공품은 수산물을 가공한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수산물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함량을 조절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나와 있죠. 자, 수산물을 원료 재료 50% 넘게 사용했다 나와 있죠. 수산 가공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했다. 원료나 재료의 50%입니다. 초과해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수산 가공품이 되는 것이죠. 수산 가공품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인데 수산물이 50%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산물이 50%를 초과해서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또 그런 제품을 원료 재료에 넘게 사용한 2차 가공품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그렇게 사용한 것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제품을 50% 이상, 자, 50%를 넘게 사용했다 나와 있죠. 50%를 초과해 가지고 사용한 2차 가공품도 들어간다. 2차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차를 50%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50% 초과해서 만든 2차 가공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총일원 규정이죠. 보시면 자, 일반적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자, 우리 수산물 가공품, 농산물 그리고 아울러서 자, 그게 혼합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혼합이 된 경우입니다. 혼합이 된 경우는 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있고 또 농산물이나 아울러서 가공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산 가공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가공품 함량이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 함량보다도 많은 경우죠. 이게 더 큰 경우. 수산물이나 가공품 함량이 훨씬 더 많은 경우. 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걸 수산 가공품이라는 것이고 50%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 기억해 두시고 아울러서 수산 가공품에서는 하나 볼 것. 우리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비율에 따라서 즉 그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가공한 것이다. 그 기준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사회 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자, 이렇게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공된 것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다. 그 하나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나오는 정의 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하나 체킹을 좀 할 건데요. 업인에 관한 것만 하나 정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업인입니다. 자, 물론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도 우리 연결성을 띠기 때문에 업인 개념 정도는 봐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업인은 업을 경영하거나 또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있는 자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업인이라고 부를 때는 자, 기본적으로 업을 경영하거나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업을 경영하거나 내지는 이런 경영자를 위해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한다 나와 있죠. 업을 경영하든지 또 우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 양식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소금 생산하는 일에 종사한다 나와 있죠. 소금을 생산하는 일 기본적으로 업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정하는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판매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판매액이 연간 수익이 아니고요. 판매액이 자, 120만 원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판매액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이상 하나 숫자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1년 중입니다. 1년 중 60일 이상 업에 종사한다고 나와 있죠. 1년 중 60일 이상 종사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U자 60일 기억해 놓으시고 120만 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를 즉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20만 원 이상 되든지 또 1년 중 60일 이상 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자, 또는 영어조합법인이나 우리 어업회사법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영어조합법인 자, 또는 업회사법인이죠. 우리 생산자 단체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준을 갖추게 되면 업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120만 원, 60일 그리고 이 법인의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 경영체는 여러분 업인하고 업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자 단체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도 정리 드렸습니다만은 그나저 수협이나 수협 중앙에 또 전문 생산자 조직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촌입니다. 어촌은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어촌입니다. 어촌은 당연히 수산업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이지요. 자, 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 거기 하나 볼까요? 읍면에 전 지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읍이나 면에 전 지역이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동해 지역 중에서 상업과 공업 지역을 제외한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동은 보통 이제 우리 도시 쪽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동 지역 중에서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동은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용도 지역상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은 제외한 동입니다. 그러면 어촌은 기본적으로 읍이나 면이 전적이 들어갈 것이고 동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 지역이 상업이나 공업 지역은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 그것도 봐두시면 되겠죠. 자, 수산물 있고 수산자원이 있죠. 자, 어장은 여러분 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어장이라고 합니다. 어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꼼꼼하게 한번 봤었고 우리 각 시험에서 한 문제는 꼭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의까지 이번 강의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